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이전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 이후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 및 타결과 부결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콩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높아지던 미중 무역 합의 타결 가능성은 다시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확률은 반반인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에 특히 영향력이 크고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림은 미국의 산업 생산 및 제조업 생산 증가율인데요. 이미 증가율이 마이너스에 진입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유틸리티, 제조업, 광공업 등에서 생산한 재화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총 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요. 특히 제조업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지금 산업 생산을 봤을 때 미국의 경기는 분명히 둔화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에 선행하는 ISM 제조업 지수와 ISM 신규 수주 지표인데요. 그림과 같이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진입하여서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림은 제조업의 실물 경제 현황이 파악 가능한 재고와 출하 증감률 지표입니다. 출하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대로 진입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재고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생산을 늘릴 때 가장 먼저 투자하는 것이 생산 설비 및 공구 등의 자본재인데요. 미국의 자본재 수주량은 제조업 경기에 선행해 왔는데요. 현재 수주 증가율이 제로입니다. 이 말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실히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와 증시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은 소비와 고용이 아직 양호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 모두 아직 하락세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고용 상태를 살펴보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게 되면 과거에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림의 좌측부터 1991년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 그리고 01년 IT 버블, 08년 금융위기인데요.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선행해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은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실업률도 현재 최저 수준입니다. 그림과 같이 91년, 01년, 그리고 2008년 이 위기 때마다 실업률이 먼저 급등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최저 수준이니까 아직 고용 전반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는 이유죠. 결론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양호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와 증시가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이 왜 둔화됐냐 하면 바로 미중 무역 분쟁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미국의 자본재 수주 증가율이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조업 재고와 출하 모두 2018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미국 기업들은 혹시 모를 불황에 살아남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우선 줄였고요. 그 다음에 출하량을 조절해서 재고를 감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경기가 둔화된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중 간 1차 합의가 타결되지 못하면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까지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잠시 동안 이 기대감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 상승세도 꺾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주고요. 순차적으로 고용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아직 수축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서비스업은 분명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영상의 처음 시작 부분에 지금은 모든 경제지표의 방향이 미중 무역 합의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제조업 때문입니다.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제조업 지수가 회복하고 서비스업 및 고용, 소비 등의 문제가 없지만 합의가 지연될수록 점점 악영향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당장 미국 제조업 지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빠도 경제와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무역협상이 불발되고 다시 언제 협상이 진행될지 막막해진다면 당장 이렇게 악화된 제조업 지수에 경제와 증시가 반응하여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 심리 개선 속도만큼
만큼 경제 지표가 따라와주지 못하는 것 또한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시장의 기대감보다 실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예측보다 지표가 덜 나오게 되면 서프라이즈 인덱스 지수가 하락합니다. 자, 이 지표의 적중률은 약 60% 수준이지만 상방 또는 하방에 있을 경우 적중률은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림은 지난 2017년 말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주식시장이 최고 고점에 오른 상태에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과열권에 진입해 있다가 하락하는 것이 확인되시죠? 이 경우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만 열광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발빠른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선진국 및 신흥국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경제 지표가 그만큼 좋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기대감의 근원이 바로 미중 무역 합의의 타결 가능성이겠죠. 자, 이것이 불발될 경우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표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테크를 하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홍콩 문제로 미중 간 합의의 타결 확률이 높았다가 다시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고 투자 심리만큼 경제 지표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지금은 무역 합의 성사 기대감으로 다우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식형 자산 60%, 채권형 자산 40%로 혹시 모를 리스크에도 대비를 해오고 있으며 위험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험 자산을 국가별로 투자해서 분산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주 여러 차례 강조드린 내용인데요. 오랫동안 제 영상을 시청하셨거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현재 국내 자산 말고는 해외 자산 모두에서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사실 국내 자산에서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고요. 무역 협상의 기대감이 유지될 확률과 소멸될 확률이 50대 50이고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보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앞으로 무역협상이 타결돼서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에 베팅해서 전부 매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 답은 바로 확률만큼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 무역협상의 타결 확률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인데요. 혹시나 무역협상이 타결될 거다 안 될 거다 명확한 결론을 듣고 싶으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마치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말한다면 그것이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경우 현재 상황이 50대 50의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한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맞추긴 힘듭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계속 변화합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대응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로 리스크 관리와 수익 달성의 균형을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리스크와 수익 확률 가능성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대응하면서 앞으로 함께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